일각에선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예? 어디? 광화문의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연예인병에. 제가 주진우한테 예, 빤스 배틀에서 져가지고 예. 후유증이 커요. 아직 독일 가갖고. 자, 그리고 독일에서 막 귀국한 주진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지금 파리에서 지금 와갔어요. 파리에서. 네. 예. 지금 파리에서? 독일 갔다가 의원님은 들어오시고요. 저는 스위스, 프랑스 이번 취재하고 청문회 어록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제가 미우시죠? 그런 썬데이 서울 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가장 세기에 남을 명언은 예. 숨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그거 근데 의원님 워낙 말씀 말이에요? 이게 원자가 우리 봉도사님이 글쎄. 말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난 정말 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저하고 평상시에 이제 전화하면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농담하면서 오가면서 머리에 입력된 거를 다 써먹으신 거예요? 국정조사할 때 느닷없이 확 써보는 것 같아. 아니, 우원으로 오니까 아예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지금 뭐 소련말 하세요? 예? 그것도. 그러면 내가 맨날 그러면 네. 막 그럼 야 지금 소련말 하냐 알아듣게 해. 아니 왜 버벅거리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그렇게 다 튀어나오더라니까. 봉도사님은 이 내리사선 의원을 디스하는 게 예. 아니 칭찬하는 몸에 거 너무 이게. 배었어요. 아니 의원님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중이에요. 겨우 초선밖에 못했으면서 아 이걸 요즘 레파토리 하나 넣은 게 공식 석상에서 나 까는 게 아주 재미가 들려갖고. 아니, 이제 초선을 디스하면 초선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디스해야지 그래도 4, 5선급이 되잖아요. 내리사선이 누구 있죠? 한번 이름 좀 한번 들어봐요. 야, 진짜. 내리사선 파악 궁금해.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안민석, 박영선, 이상민, 조정식, 이상민도 사선이 양성조, 양승조, 조정식, 예. 조경태를 빼놓고 오재세. 와. 그 양반 사선이에요? 사선이야. 이야. 변재일, 충청북도에 맞네. 변젤도 사선이? 그럼 다 내리사선들이죠. 아 변젤도 계속 거기서 국회의원 해요? 이제 진짜 내리사선은 뭐 남들이 안민석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변젤도 국회의원을 해 지금? 언론에 안 나온 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사선의 특징이 다들 훌륭하신 예. 분들이에요. 야. 훌륭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의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벙어리 삼선한다. 사선 의원들 특징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예. 조용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러네. 예, 진짜 정치는 안 하시고 예. 지역에서 강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숟가락 뒤에 꽂고 다니면서 밥부터 먹고. 네, 국회의원이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에서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아주 그냥 동네 개취급 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 그래도 초선이건 뭐 재선이건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람들 보면은 예. 나름대로 한 칼이 다 있어요. 한 방은 있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럼요. 예. 개별적으로는 우수한데 모여놓으면은 이상한 멍텅구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당이 일당이 됐잖아요. 예. 120석 예. 넘게 일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촛불 전국에서 검찰개혁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개혁, 재벌개혁 밀어붙이면 되는 건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국민들 여론 없고서 정말 리셋 대한민국은 차기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국회에서 촛불 해야죠. 전국에서 지금부터 딱 타이밍이거든요. 지금부터 예. 시작해야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최순실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강제구입법 직권상정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이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죠. 안 했다고 봐야지. 할 생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국조 연기 한 달. 의총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자고. 뭐라고 답변해요? 그건 뭐 또 집안 영업 비밀이라서 너무 그렇게 나를 또 이런 거죠. 배신자 이게- 만들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리셋 코리아 할 때 필요한데 먼저 제안한 사람의 그 공으로 갈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자 몸조심한다고 자, 나는 특히 저 지금 꺾었다는 줄 말이에요. 알았더니. 국조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 아쉽잖아요. 예. 강제고임법 직권상정 하면서
국조 한 달 연기해봐요. 그냥 국면이 확 살아나고 음. 특검에서 조사하는 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거 완전히 불이 붙어버리는 예.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제1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1당의 내리사선 당신은 뭐 했냐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내부의 얘기를 까줘야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하면 다 안면서 우리가 떴는데 또 당에 뜰 것 같아서. 이 사선 이상이 21명이에요. 예. 그렇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중진이 때문에 되셨네. 저는 이제 소년급제를 한 경우고 그렇죠. 어쨌거나 저도 뭐 책임의 한 당사자인데 그럼 너는 뭐 했냐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책임감 느끼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답답함을 이런 전국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어쨌거나 모든 전국의 책임은 제1당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1당이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대선 후보가 지지율 1위고 예. 정당도 지지율 더블 스코어야. 40% 넘어갔죠. 그렇죠? 예. 바람 불 때 연날리고 예.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졌고. 아니죠. 그거는 한 그 개인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오케이. 맹자에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나왔냐면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이렇게 물 예. 들어올 때 배 띄우고. 그럼요. 예. 배 띄운 다음에 노지는 지금이 거죠. 그 타이밍이거든요. 촛불 전국 활활 타오를 때 여지없이 그냥 몰아붙여야 될 때 그런 타임인데 예. 근데 많이 정말 좀 질타를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왜 못하는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야당이 과반수석 차지했을 때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뭐 하자 그랬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그랬거든요. 선거법 개정해요. 그 선거 임박하게 되면 이해타산이 붙기 때문에 그때 못 합니다. 그럼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거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반대할 수도 없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 부산만 해도 부산의 17개 의석 중에 최소한 7개 내지 8개가 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면. 그리고 국민들의 한 표 갖고 있는 게 국민들의 유권 뭐라 그래요? 표의 등가성.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해야죠 이거. 근데 그렇게 20대 국회 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당이 아각거리다가 막상 일당이 되는데 안 해 이걸. 내가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선거 연령 18세 이하하는 것도 저놈들이 반대해가지고 또 상정도 못하고 말았잖아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뭐. 한번 이렇게 좌절되고 한번 못 하잖아요. 그럼 말아요 민주당. 그럼 안 하는 걸로 알아 그냥. 특징이에요. 예. 말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말아먹어 또. 지금 저 촛불 전국이고요. 예. 국민들이 그 국민 정치에 관심을 가져줘서 정치를 좀 바꿔달라, 나라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이런 지지율과 성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촛불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해도 또 우리 안민석 의원처럼 잘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박수 보내줘야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 전국구를 듣는 우리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확 바꾸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제1당이 된 민주당을 향해서 이 지지와 격려보다는 돌팔매를 막 던져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먼저, 최고 앞에 서 있을게요. 예, 돌팔매를 던지자고. 아니 오늘 지금 그 아유 그 아재야 아재 됐어. 뭐 아재 개그를 막 날려 이제.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했던 풍성교 이벤트죠. 풍성교 1주년 이벤트 머리털 풍성나고 베트남 다낭 여행 가자. 네 분에게 에어텔 드리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일단 풍성상과 성실상 두 개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풍성상 해당하신 분 닉네임 지강백님, 그 다음에 달리미님, 그리고 이렇게 두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물어주마 단박의 한국사 19대 대통령 책 3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이죠. 조만호님, 그 다음 픽422님, 우연히님, 맹꽁이 날라, 발발이,
I can do it. 풍성교 보령지역. 착한 왕자. 송가니. 와일드 띵. 기분 좋은 날. 자, 이분들에게는 끝까지 물어주마. 단박이 한국사. 그 19대 대통령. 책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실상입니다. 성실상. 에어텔 받으실 분 2분. 갈무리 CS1. 갈무리 CS1. 그리고 여기도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 책 3권 보내줄 분들입니다. 기아카 천사 이정훈. 기아카 천사 이정훈. 쥐보다 더한 닭. 파란 소나기. 카트. 자, 이렇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저녁 8시 청담동 89-10 식사, 술, 커피가 있는 자유로운 문화공간 전국구 벙커에서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가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고요. 전국구에 요즘 광고 내신 분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구 광고 문의도 역시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겨울철 과일의 제왕 레드향. 제주도 비선실세 총각들이 재배한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매년 겨울이면 전국구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봉도사가 먹어보고 기절했다는 그 기막힌 맛의 제왕 레드향. 제주 모든 감귤을 제치고 등장한 가장 최신 최상의 품종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인터넷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주문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새해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세차가 필요할 땐 새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혹은 세 사람을 검색해주세요. 자, 독일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주진우가 예. 이제 두 분이 대한민국 궁금한 게 언론인 중에서 예. 최순실 재산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공부하는 주진우 모습을 나 처음 봤어요. 그 전엔 안 했어요? 아니 여기는 공부를 안 하는 기자지. 제가요? 발로 뛰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감각으로. 아니, 그 무척 취재를 잘하고 그 예전에 취재했던 아니, 10년 전, 15년 공부를 전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를 내가 잘 못 봤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 호텔 방에 있으면서 예.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 뭐 저 스님이 예. 불경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뭘 집중 있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서 뭐 아니, 공부했어요? 도구 공부한 거야? 공부 안 했어요. 에이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시겠지. 아니 자료들 읽었죠, 자료들. 그걸 새벽에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시차 때문에 깨어나서 일찍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읽었고 저기 의원님도 기사 이렇게 다 스크립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의원님이 그 안민석 의원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능력과 그리고 또 경박함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흠잡지 않지 않습니까? 안 의원님이 경박한 적은 없었죠. 누구야? 좀 경박해요. 눈에 잘 안 그러지 띄어서 않은데 그랬지. 나는 오로지 봉도사 개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 다 그런 거야. 봉도사 주진우는 안 그런 것 같아? 봉도사 영향이 있어요. 정청래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안민석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도 있었어요. 근데 주진우도 그래. 서로 칭찬하다 막 오죽가기로 금방 이제 또 폭로전해? 아니 근데 빤스 배틀 해봐. 아니, 의원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흠잡는 사람을 못 봤었는데 가까이 있어 보면 있을수록 그래요. 좋으신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어허. 원래 열심히 하는 게 전공인데. 그러니까 무지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 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을 한 6, 7개 잡으면 저희 보통 취재할 때 서너 개 잡아도 서너 명만 만나도 지치죠. 네,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 7개를 세팅을 하세요. 근데 조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달려가세요. 추가로 하나 더. 네, 기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국회의원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추가로 취재를 수도권 내리사서는 얘기 안 해요, 거기서? 거기서는 안 하죠. 거기서는 안 해. 다른 데서 또 겸손하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기자와 예. 국회의원이 만났을 때 참 신의 주가가 커요. 이번에도 원래는 서로 끝까지 안 믿는 관계지, 정치인과 기자라고 하는 주진우 것은. 기자가 나 아니었으면 세상 살다가 어떻게 총영사관 관저에서 밥을 먹겠어.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거는. 아니, 왜냐, 거기는 기본적으로 의전, 그리고 대접, 이게 그 자기들 공적 그리고 이제 업무예요. 우리가 저는 근데 최순실 거래를 네. 이야기해봐. 아니요 그 총영사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국회의원 생각하지 아니었으면은 않아요. 아니, 원래 어떻게 여기- 독일 검찰청을 들어가겠어. 아니요 그런 것도 별로 뭐 주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그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뭐 의전 그런 거 싫어요. 시의전 치료. 맛 없고 아니, 이상한 거 먹는 걸 좋아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라면 사발면 먹고 얼른 후딱 없어지고. 근데 여기 안민석 의원이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특징이 뭐냐면 쭉 이렇게 그 그림이 지나가잖아요. 그림이 지나가는데 남이 안 보는 걸 찾아내는 촉이 있어요. 아니, 다 봉도사 우리 계열의 아니, 우리는 특징이죠. 딱 정확하게 정답만 찾아내거든? 근데 정답 아닌 것도 찾아내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걸리는데 꽤 핵심적인 걸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지금 것은 안 의원께서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예. 내밀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게 폭이 넓고 깊은 거가 맞죠 이번에 최순실 예. 사이트에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그래서 본론하시고. 아니 무슨 얘기하라고? 독일 들어가서 재산.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러 우리 주진우가 왔잖아. 파악한 아니 독일 재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주기자 이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 의원님이 얘기하셔야죠. 뜨끈한 거니까. 예. 아니요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주고. 일단 저는 예.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예. 독일의 애국동포, 애국동포야? 외국동포야? 애국동포, 애국동포.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한 달 전에도 독일에 가셨고 또 예.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A 모 씨라고 해줘요. 그냥 A. 그냥 애국동포, 애국동포. 동포. 그럼 저 일배는 아니지? 일배는 자기들 맨날 애국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분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의 추적을 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러 독일을 갔거든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서울대 후배예요? 외대. 예. 그거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도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번에 같이 간 안원구 국세청 국장, 안원구, 예.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글쎄. 자기가 전문가라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총망라됐다. 어허. 복잡해요. 이야, 그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예. 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위에서 이래저래 수정을 해보니까 누가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냐 물어보니까
주진우 기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둘이서 코워킹을 계속 하고 아니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 또 주 기자의 또 이런 나몰래 이 추적하고 있던 이 어. 파트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명박 재산 저기 무슨 5촌 살인 사건 이런 거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또 최순실 재산까지. 그래. 아니, 근데 그리고- 오래됐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이제 오래됐어요. 안원구 국장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예. 그분을 정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예. 두고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좀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분을 꼭 모셔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분은 전문가로서 딱 보기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아 이게 세탁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딱 보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준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고 온 거를 전문가 안원구 국장이 이야기하면은 더 신뢰도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칼만 갈고 있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조국당 땅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라. 아하.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안 국장님에게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의 재산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예. 사람들이 믿죠. 믿을 것이다. 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 네. 안원구 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팀을 짜가지고 3명이 독일로 날아가서 예. 독일의 애국동포 우리 4명이 한 팀이 됐어. 드림팀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은 왜 그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대? 그분은 애국동포는.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예.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독일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없애는지를 잘 아는 분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지난 여름에 세무조사를 당한 거예요. 독일에서요? 네. 어. 그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회사를 최순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네. 아. 그리고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에 한국 사람들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독일 검찰은 그 전부터. 지난 여름부터 추적을 하고 6월부터 있어요. 했죠. 그러네. 6월부터 예. 했죠. 무슨 계기는 있었나요? 독일 검찰이 인지한 계기는. 뭐 제보를 그건 난 모르겠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독일 검찰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독일어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한국어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애국동포가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아무런 상관이 누명쓰기. 없는 어허. 나한테까지 이런 조사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최순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국동포가 독일의 최순실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회사들을 추정을 했는데 독일은 시스템이 머니하우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독일의 회사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을 치면은 또 연관된 회사들이 쫙 나올 수 아하. 있고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니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다 올려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딥인가요 그게? 그렇죠. 오. 그래서 이 애국동포가 몇 달 동안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와 또 최순실 걸로 추정되는 사업체, 호텔, 식당 그런 것들을 다 뒤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도 덕후네. 아니, 자기도 하는 사이에 이제 선수가 되고 양반이 계속 완전히 신이 들려버린 거야. 관계도 그려가지고 트위터에도 한 번씩 올리고 그랬잖아요. 최고예요. 아 그래요? 네. 또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은? 엄청나게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올렸어요. 모든 언론들이 독일 재산 자료를 그분한테 봤는데 예.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노출시키질 않아요. 예. 그럼 나는 그 사람 닉네임을 알겠다 누군지. 나도 그 자료를 봤거든. A로 시작해. 예, A로. 그런데 내가 지켜줘야 A씨라 돼. 그랬잖아요. 지켜줘야 돼. 애국 영웅이야. 예. 이렇게 부르자고. 그럼 너무 표시난다 그거는. 자, 너무 그래서 표시하잖아. 예. 그래서 갔는데 가서 우리가 뭘 봤는지 우리 주 기자가 예. 설명하면 최순실 주기자. 이번에 가서 본 거는 예. 뭐 많지는 않고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 해외에서 그 외자를 들여옵니다. 한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차관을 들여올 때 달러가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대기업에서 이렇게 빌려서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싸게. 싼 네. 이자. 그렇죠. 정말 싸게. 그때 한국에서는 거의 20% 가까운 이자예요. 이자였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뭐 5%, 5%. 7%.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데 차관을 들여올 때 그 차관을 들여올 때 커미션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죠. 주선을 해주니까. 정부가 주선을 하는데 그 커미션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계좌로 갑니다. 스위스에 있는 계좌. 차관을 들여올 때도 그랬고요. 외국에 수출을 했을 때 수입 대금을 받을 때도 대기업에서 돈 받을 때도 거기서도 뽀찌를 뜯습니다. 그 물건을 팔고 그 결제를 받을 주기자 때도 뽀찌 말고 리베이트. 네. 아니 뽀찌라고 뽀찌가 더 전문 말이에요. 전문 용어예요. 삥. 한자로 삥. 네. 두 자로 뻗지. 그래서 스위스로 갑니다. 이 스위스 계좌가 굉장히 큰 저수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불러보십시오. 이유락, 김영우, 박종규, 김종필. 그게 다 털렸잖아요. 80년도에 이유라 네네. 김종필 돈이. 스위스의 계좌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가 총 맞아 죽은 이후에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1980년대에는 그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정신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박근혜 집안에서는. 네. 그런데 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계좌에 큰 저수지에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스위스 계좌는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네. 80년대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일부분이 다른 계좌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다가 90년대 회사가 독일에 생깁니다. 들어보셨을 92년도. 91년인가요? 92년도에. 92년도에 유벨이 생기고 예. 얀슨이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얀슨. 예. 그리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이 집안에서 회사를 하나씩 만듭니다. 다 92년도 이후죠. 그 이후죠. 그 즈음에 회사를 생깁니다. 최순실은 그 전에 독일에 갔다 왔잖아요. 독일에 그 80년대부터 계속 예, 왔다 갔다 예, 했죠. 정윤회 씨도 왔다 갔다를 했는데 어. 정상적인 회사를 만든 거는 90년대에 들어서 예. 처음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주 기자님 쭉 가기 전에 예. 지금 정윤회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팔아서 36개인가 37개짜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재산의 종잣돈입니다 하는데 월세거든요. 아유 그 말을 믿어요 아니, 진짜. 잠깐만요. 근데 88년도에 이미 최순실과 정윤의 공동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85년서부터 88년까지 최태민이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16회에 걸쳐서 재산을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85년서부터 88년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5년도는 국내에서 장난을 치다가 88년 이후서부터 독일로 이 돈이 나가기 시작했고 92년서부터는 금융 실명제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 전에 전후를 타서 92년도에 재산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미안합니다. 잘못 짚어서.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 맞아 죽은 후에 해외에 있는 계좌는 계좌대로 있었고요. 예. 국내에 있는 돈 그리고 통치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그 많은 채권과 돈이 따로 빼돌려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준 6억 말고 다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채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영남대 이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남대 그리고 정수자각회에서 유경재단. 네, 유경재단 세 군데에서 이 세 군데를 굴리면서 자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갔고요. 거기에서 그 돈을 계속 만들어서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태민 일가가 그
부동산을 정리했다는 것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최태민 일가가 그 누구 친인척을 채용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 입학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과 국내 자금은 자금대로 움직이고 해외에서는 그게 그 계좌가 계속 이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윤회와 최순실이 외국에 계속 다니고 회사를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회사가 92년도에 이렇게 움직이던 회사가 95년도 6년도 중반에부터는 최순실 정윤회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 회사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로 움직입니다. 95년, 96년쯤에. 네. 그때는 다른 회사, 의심할 수 있지 차명 회사니까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인가 차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회사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의심 갈 만한 회사가 몇 군데 생깁니다. 그리고 의심 갈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순실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이 한쪽은 종교재단이고요. 한쪽은 교회, 하나는 선교단. 하나는 어떤 학교의 특정 그룹이 있는데 이 세 파에서 최순실의 돈을 정리하면 종교재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 선교단이 하나 있고 또 특정 학교의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집단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움직이면서 최순실의 돈을 차명 관리 아니면 세탁하고 관리해주는 그렇다고 의심이 갈 만한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의원님하고 찾았던 것은 기존에 그냥 여기 독일 교포들 중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호텔을 몇 개 거느린 거부가 됐다던가. 아무 돈이 없던 사람이. 그다음 어떤 사람은 뭐 크게 식당을 그냥 보통 식당이 아니라 굉장히 기업형으로 하게 된 사람을 봤다던가. 그래서 몇 명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저희들이 좀 체크하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최초로 회사가 나타나는 게 유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전산 시스템이 92년부터 생기는 거니까 80년대도 나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게 92년도 정윤회, 최순실, 독일 교포 유아묵의 이름으로 92년도에 유벨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요. 지난번 감방 청문회에서 제가 최순실한테 유벨이라는 회사를 왜 만들었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놀라고요, 안 놀라고요? 눈을 똥 뜨면서 처음 듣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그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윤회, 최순실 공동 명의가 들어가 있었던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유아무개라는 분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추적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잠시 미국에 가 있고 그분이 운영하는 호텔을 저희들이 찾았어요. 원래 독일에 살고요, 살기는. 그분. 그렇죠. 애국동포가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갔는데 주 기자랑 함께 갔는데 거기에 따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지금은 따님이 경영하고 우리가 그 따님한테 주 기자랑 우리 함께 가서 국정조사 하러 왔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차 한잔 하자.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하는 자 범인이다.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주 우연히 그 아버지 유아무개 씨하고 연결이 됐어요. 전화 연결이 됐어요. 또 다른 동포가 그분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거 간단하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은 감옥 간다. 의심받으니까 해명을 해라. 이제 그렇게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를 92년도하고 회사를 설립을 같이 했는데 당신 이름이 나오는데 맞느냐. 당신이 그분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그 유아무개 회장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맞느냐 시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최순실 정윤회를 만나게 됐느냐. 이분 말씀이 그로스리에 뭐 채소 사러 갔다가 정윤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회사 만드는데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을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빌려줬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3개월치 월급을 받고서 나가라고 하면서 아무개한테 돈을 받아가라. 그 아무개가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 윤남수예요. 근데 윤남수한테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 아하. 그래서 안 좋게 헤어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어디서 난 거냐? 돈을 어떻게 벌으신 거냐? 자기 딸이 유태인하고 뭐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그 호텔도 어마어마한 큰 호텔이면서요. 그죠. 좋지, 정윤회가 유대인 돼버렸구만. 아니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자기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워낙 또 이런 유대인을 갖다 식으로 붙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명예를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호텔을 사서 동포한테 운영하러 주는 거죠. 예. 그럼 그 동포와 최순실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수십 개의 건물과 호텔과 식당이 예. 지금 운영되고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양심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관계. 네. 그 아버님,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독일에 온 이민 1세대하고 야. 정윤회 최순실이 관계를 맺습니다. 예. 몇 분하고 한 주로 파독, 광부 뭐 이렇게 되나요? 그분들이? 파독 광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간호사도 많았고 예, 파독. 처음에 공부하러 가거나 그 전문직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정윤회 최순실이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이름이 있다거나 명망가들은 아니었고 잘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나 혹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거나. 네네. 네, 다 그랬습니다. 한 3명 정도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로 인연이 맺어지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지금 재산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이 잠깐만요.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거죠. 잘 살게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유지돼야지 자기들이 그런 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어.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여보, 렌트카 검색 좀 해봤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영란이네 부부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랑 아기 카시트, 유모차도 한꺼번에 빌릴 수 있고. 그래? 무엇보다도 무척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블로그, SNS 검색해보니까 반응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름이? 갤럭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그럼 우리도 갤럭시 렌트카로 예약하자고. 실시간 시스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모두 다 금연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갤럭시 렌트카를 검색해주세요. 제주도 대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농장 사과입니다. 참 자연을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돈은 안 되지만 땅에 대한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해바라기 사과, 햇볕 맑은 사과, 그게 자연의 이치지 뭐.
아주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알갱이, 그게 가을이 돼서 빨간 사과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보낸 사과도 맛있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받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행복을 전하고 싶거든요. 농사지러 오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뭐 별 거 있나? 검색창에 새콤달콤 우리 농장을 검색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명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세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네네. 그런데 독일은 너무 투명해서요. 돈의 예. 흐름이 다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독일은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 대신 부자들도 아주 부자들도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그 국세청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금방 거예요. 알 수 있게. 그래서 저걸 자금 세탁이라고 본 거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네,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변을 계속 탐문해가면서 이 저희들이 맞는 합리적 의심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온. 재밌는 게 동포 어른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예. 야,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하더라. 그런 증언들을 해요? 그럼요. 네, 저희가 갔죠. 참 이상하더라. 네. 어허. 저희가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어른들이 최순실을 끼워 맞추니까 그런 거죠. 대부분 최순실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네. 네. 주변에서 그래서 교민 사이가 뻔해서 예. 어떤 분이 뭘 했다, 어떤 분이 뭘 했다는 것도 알고 뭘 해서 돈문을 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들, 저희가 예.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큰 재산이 뚝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세탁 과정이 거쳤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안 의원님 궁금한 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재산이 많아.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내 재산 좀 이렇게 차명으로 해갖고 먹고 살기 힘든데 호텔 운영하고 그리고 하는 걸 다달이 나한테 얼마나 좀 주고 그리고 당신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예 그리고 한 2, 3년 3, 4년은 충성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먹어버릴까? 그냥 멍셔야지. 왜냐면 그거를 MB가 정주영 차명 재산을 지가 먹어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예? 다 먹어버렸지. 그때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이 강남에 땅을 줬는데 마지막 MB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요 이거 내 건데 이러고 그냥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100이면 99면 그럴 건데 근데 이게 왜 안 그러고 이 사람이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특정 종교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배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목줄이 잡혀 있거나 완전.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 잘 보셨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단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 작은 대장들이 있는 누군가가 거죠. 컨트롤 타워가 있는 그러니까 거네. 그 사람들만 종교일 관리하면 수도 되는 있고 거죠. 예. 아니면 무슨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항맥일 있든 수도 항맥일 있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든 가령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식당을 가서 우리가 조금 관계 있다고 예. 최순실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식당을 가서 거기에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호텔에 작년에 최순실이가 그 호텔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사러 왔었다.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호텔이 최순실 호텔이야. 워낙에 많으니까 최순실이 어떤 게 지 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지가 또 살아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요, 그게? 위에 탑들만 관리하니까 그 밑에서 새끼치고 있는 자산들이 디테일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웃었어요. 그 식당은 한국 식당이 아니고 네, 한국 식당. 한국 식당들이 되게 있어요. 아니 이런 한국 거네. 식당인데 호텔을 끼고 있어요. 너무 골 때리는 게 팔남봉꾼이 바람둥이가
거리는 여자들이 한 50명쯤 돼. 근데 지나가다 어떤 여자 보고 괜찮네. 예쁜데 커피 한잔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공도사님. 예. 페이퍼 컴퍼니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누구 저요? 네. 저는 이 공부하느라고 날마다 페이퍼밖에 안 봐요. 저는 살다 페이퍼 컴퍼니를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내리사선 하시면서 뭘 하셨어? 열심히 의정활동하니까 페이퍼 컴퍼니 우리가 볼 일이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갔더니 큰 건물에 건물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회사 간판들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체통 하나에는 이런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면은 한 군데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내줘라.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한 20개 페이퍼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명도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건물 자체가 비어 있어. 간판만 있고. 야.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그런 그 한 건물에 페이퍼 컴퍼니가 20개 있었잖아요. 그런 게 10개만 있더라도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요. 주 기자 이야기 좀 해봐. 주 기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져. 아니, 갔다 왔어요? 네, 체크했죠. 주 기자도 놀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몰려 있어요? 식당이건 호텔이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 그분들이 잘 아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있고. 그럼요. 프랑크푸르트를 두고 그 뭐 정유라가 기거했던 집 또 뭐 한 30분 거리고요. 그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의 거점으로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리고 거기에 반경 뭐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해서 다 그 최순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는 날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광장에서 우리 동포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해서 제가 우리 동포들에게 뭐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동포들이 제보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찾읍시다. 제안을 드렸더니 제보가 지금 하루에 몇 건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70 넘은 어르신들도 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좁은 프랑크푸르트 교민 사이에서 다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벌었다고 호텔을 했고 식당을 했고 다 아는 거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유명한 한국 식당에 그 역 가까운 데 있는 1층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긴 작던데.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큰 게 있어요. 호텔 끼고 있는. 거기 말고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이야기. 네, 아닙니다. 아쉬운 게 저희들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추정이 되는데 독일 검찰에서 서류만 한번 딱 요청해서 받아보면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쫙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 검찰을 만났다면서요. 독일 검찰을 만났는데 사실은 근데 최순실이 가져왔던 정윤회가 가져왔던 독일에 와서 독일에서 굴러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범죄하고 강하게 연관되지 않으면 찾지 않을 이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최순실의 돈, 저는 뭐 100% 박근혜의 돈이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놔야 국고로도 환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최순실이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박근혜를 팔아서 가져다 빼돌린 돈이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시간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 최순실 박근혜 돈 환수 부분에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국익과 그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돈입니다.
뭐 검찰에서 독일 검찰에서 말했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하고 뭐 10조를 찾아내면 다 우리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빨리 찾아놓고 특검에서 찾아놓고 범죄 수익이라고 범죄 수익이라고 가져오면 가져와야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독일 검찰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이유가 없죠. 주네 거니까. 아니 그리고 독일 검찰 입장에서 역으로 또 그 지금 자금 세탁의 혐의를 갖고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 세탁이면 부정이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근데 거기서 먼저 찾아버리면 독일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유라 이게 뭐지 체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 검찰이 움직여서 좀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그 방법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세종시로 뭐 옮기자고 약속하고 뭘 옮기자 약속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최순실 재산을 지금 독일 가보니까 뭐 재산 최순실 걸로 의심되는 그 매물 건물들이 막 금매로 나와 있어요. 계속 지금 나오고 막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드는데 대선 주자들도 각 그 당의 원내대표들도 치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독일 검찰하고도 공식적인 협조 공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그 법리 구조는 아무래도 제일 정확하게 아니까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이게 위헌적 소유나 혹은 나는 이제 최순실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주진우 얘기 쭉 하게 되면은 근거는 없지만 스위스 쪽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 재산의 뿌리가 어딘지 추적을 한 다음에 70년대 통치자금이나 80년대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또 따로 가든지 먼저 쉬운 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다 강탈해 간 거거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특별법이나 이런 거로 해갖고 재산몰수 이게 가능해? 가능하죠. 가능하죠. 독일과 유럽의 많은 나라가 스위스를 압박해서 그 정부가 요청하면 계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그거예요. 70년대 예산은 그걸 하게 되면 그 계좌의 뿌리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미 그 박정희 계좌가 박종규, 이유락, 김영 모든 사람의 계좌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박근혜 주변 사람들, 박정희 주변 사람들,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스위스에 계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에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뻥뻥뻥거리면서 살면서 반기문 송별 파티를 해줬다고 하는 돈이 다 우리 돈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스위스를 드나들면서 계좌를 쫓아다니고 조각만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사관 사람한테. 주 기자가 와가지고 기사를 써서 괴롭다. 그래서 괜히 MOU를 다시 써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저는 스위스 계좌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대신 취재는 갔었거든요. 제가 취재를 하러 다녀서 우리 정부에서 오히려 계좌를 안 열어주려고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MOU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독일 검찰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겁을 주더라고. 사진 찍어서도 안 되고 녹취하면 안 된다. 검찰이? 이 자식들이 최강욱이 될 거가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서 재산 몰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 주검찰이에요? 연방검찰이에요? 저희는 헤센주 검찰청 차장과 부장 검사와 담당 검사 3명을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주진우 기자한테 야 저런 이야기를 다 녹취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아깝다라고 하니까 주진우가 다 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야, 다 진짜 악마 기자야. 악랄해. 어떤 얘기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준 얘기를 뭐 그럼 우리가 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우리 악마 기자가 녹취를 다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건 걱정하지 마. 끌려가도 독일 검찰에 끌려가니까. 아니 독일 대사관이 이거 듣고 나서 또 외교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 아니 괜찮아요. 독일 대사관. 우리가 그 정도로 독일어 실력이 있지 않잖아. 이거는 독일 대사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검찰청을 돌파를 해서 뚫은 거예요. 그 면담.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외교적 문제다. 대사관. 내리 사선이 도대체 이렇게 불법적인 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한 건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한 건데. 아니 그리고 이거 녹음한 거는 아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야. 지나가. 녹음한 건 농담이었어. 농담이었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네. 근데 자, 못했다. 자, 그거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 외환 거래가 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돈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돈이 스위스에 있다고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 스위스에 있는 외환 거래 계좌들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순실, 박근혜와 관련된 계좌들은 다 들여다봐야죠. 네,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예. 그럼 이게 그 환수특별법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80년 그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유락 재산이 한 200억대. 그다음 김종필 재산이 또 한 200억대. 그 당시 200억이면 지금 뭐 수천억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다 부정축제라고 환수됐어요. 국내에 있던 돈은 다 그렇게 환수가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국에 있는 돈은 최순실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어떤 구조라고 어떻게 이게 적법한지 그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 안 아실 하면 수 감옥 있는 가는 건 거야 이게 바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예. 그걸 아시면 그거는 보셨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벌어지고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가가 이기고 있고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나 이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렇다 해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몰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는 것이고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범죄 수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 예. 그다음에 과거의 친일행위나 어떤 독재 부역행위나 이런 굉장히 불법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말하자면 강탈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환수한 거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회정화 뭐 한다고 하면서 다 삼천교육대 보내고 돈 뺏고 한 것도 다 그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단지 이제 이것이 외국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남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주권이 안 미치니까 무작정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간의 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관계로 그간의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게 나라 간에 의외로 또 있어요. 네. 돈을 하도 바깥으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세탁하고 불투명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을 여러 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돌려주는 것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독일 검찰도 한국 검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 자료나 요건을 갖춰주면 우리가 그거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독일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인데 너네가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안 의원님 최순실 박근혜 묶어버리면 이게 그 적을 단단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과 동시에 사실은 그 뿌리가 박정희 재산 아니에요. 그게 다 국가 우리 국민 세금 강탈한 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성동격서로 밑으로 살짝 박근혜 재산 몰수 특별법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최순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저는 MB 재산 끝까지 볼 수 있는 몰수할 수 있는 그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찾으면 다 그거 나와요. 그거는 내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그 얘기를 지금 이 아저씨가 희망 사항이야. 아니 오산시 내리사서냐? 왜 시의원 수준의 얘기를 벼랑하네. 제가 사실은 MB 돈을 몇 년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수지가 있어. 비자금이 있어. 근데 가서 찾아보면 이따 보면 이거 MB께 아니고 박콘가 이런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다시 여기 가다가 보면 MB가 부정재산을 모았겠어요. 걔는 청계재단에서 기부했어요. 이미. 최순실 재산을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몰수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해 정치권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이상민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공청회가 며칠이에요? 월요일날 2시에 국회에서 합니다. 이게 오늘 방송이 나가니까 오늘 2시에 월요일날 2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요일 좀 알고 다니세요.
예, 월요일 딱 맞네 그러면. 예.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국회로 어디에서? 오시면은 국회로 그냥 오시면은 그냥 돼요. 아무데나 국회 오시면. 의원회관? 예. 예,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 첫 번째 공청회를 하는데요. 근데 그 초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외부의 전문가가 만들어줬죠. 예, 이상민이 만들지 않았죠? 아니야. 이상민이 만들었으면 난 안 가. 외부의 그 인간은 뭘 믿고 가? 외부의 전문가가 만들어서 잘하세요. 이상민 의원이 그 내용은 발표를 하고요. 자, 저는 그것도 하나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재산환수 특별법에서 이게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야지 않습니까? 예. 차은택을 예로 들죠. 예. 차은택 씨가 그 최순실과 박근혜를 등에 업고 광고를 싹쓸이하고 예. 모도스하고 광고회사 강탈 사건 이렇게 예. 지금 그 코레카 강탈 사건 거기에 지금 거기에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죠. 네, 들여다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쓸이하고 죄가 많아요. 죄가 많고 돈도 많이 해먹었어요. 벌었어요. 예. 그래서 건물을 3개나 사고 가족들은 다 미국이랑 외국에 다 빼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은택 씨가 다른 거는 다 혐의를 부인하고 그건 내가 실력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하나 이제 광고회사 강탈 이건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특검도 뭐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잡기 쉬운 것만 잡고 나머지는 놔두면 정말 돈은 다른 데서 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갔다 오면 감옥 갔다 와서도 돈은 그대로 남아 더 풀어져 있고 얘는 그 건물 몇 개를 가지고 그냥 똥떡거리면서 사는 거야. 차은택 감옥 갔다 왔어. 하지만 돈과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살고 나오면 최순실은 오래 살겠지만 최순실 주변 사람들 똥떡거리면서 더 잘 살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냐면 재산을 한 번 다 정리됐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정리됐고 이제 떳떳하게 장시호 같은 사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닐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주기자, MB는 부정축제 하지 않았겠지? 많이 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 이 양반이 느닷없이 MB를 또 왜 우리 그거 다 지난 건 잊고 이제 아니에요. 잊고 MB가 그럴 리가 없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재는 계좌를 갖고 있는 명의인이 그러니까 예금주가 예를 들면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이후락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이후락이가 가지 않는 한 금고 열쇠를 따고 돈을 받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청구서를 못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몰수하고 환수하고 해서 대한민국 걸로 만들면 계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도 어디에 숨겨놓은 재산들이. 자, 이후락 당신이 이러이러한 돈을 빼갖고 스위스에다 해놨는데 이게 부정축제한 돈이므로 국고에 환수한다. 그럼 이후락 명의에 되는 거 갖고 스위스에 갖고 다 열어달라고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의가 여기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바뀌는 거지. 가가지고 야 이거 내 돈이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 재산환수 특별법 초안자에 이렇게 놓여야 돼. MB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스위스 계좌나 외환 계좌를 전 세계적으로는 그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데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는 제가 그 취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독일 재산, 외국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순실이가 숨겼다는 금고 2개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라든지. 근데 그 금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안민석 의원과 썸 타는 그녀. 그녀. 태블릿을 제가 한번 또 잘 한번 또 태블릿 PC 제출한 것처럼 잘 한번 설득해 볼게요. 특검이요. 이번에 그 태블릿 PC 대포 PC 그거 받았잖아요. 특검이 마지막으로 지금 장시호 별명이 뭔지 알잖아요. 특검에서 특검 도우미예요. 특급 도우미. 네, 특급 도우미인데 장시호 때문에 풀리는 대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걸 그 금고 안에 있는 내용을 장시호가 봤잖아요. 그럼 그걸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했거든. 최순실이. 근데 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봤어. 금고를 열 수 있는 번호는 장시호만 갖고 있죠. 근데 어디에 가 있는지도 사실은 장시호는 알겠지.
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수사할 때 경험인데요.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수조 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각 곳곳에 손을 뻗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키우고 또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2층에 금고가 있는데요. 죽어도 못 열겠다는 거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네, 뭐 고장났네 이래가지고 원래 압수수색 가면은 열으라 그래가지고 내용물만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거를 다 들고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거든 수사관들이. 예. 들고 와가지고 이제 금고기술자 불러가지고 굉장히 특수한 금고예요.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거의 폭탄을 터뜨리듯이 해가지고 열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열쇠 하나만 딱 나와요. 열쇠. 금고 안에. 금고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네? 금고 안에는 열쇠 하나만 있는데 말을 안 해. 은행 개인 계좌 열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갑자기 이제 얼굴이 맛이 가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러면 이 열쇠가 맞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집에를 다시 안 가면 안 되냐는 거야. 그렇다는 건 집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털었는데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딸이 쓰던 빈 방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요. 빈 방에 침대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어가지고 안에를 까보니까 종이 하나가 나와요. 옛날 그 편지지 있잖아요. A4집도 안 되는 작은 편지지. 그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요. 손으로 일일이 자기 재산 명세를 써가지고 어디에 CD, 어디에 금괴, 어디에 뭐 해가지고 또 뭐 버진 아일랜드에 뭐 무슨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리스트가 그 편지지 한 장에 손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타이핑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 전사.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 손으로 써가지고 지만 아는 그 장소에다 넣어놓는 거고 사실상 그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나중에 이제 그걸 그 자기도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고 이 열쇠하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꺼내는 거지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고 안에는 그 수기로 업데이트한 종이가 있거나 열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거는 장시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정유라나 정유라 손자가 관련돼 있는 뭐에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 금고가 찾게 되면 재산 목록이 다 나올 수가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예리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체면 앞에만 보면 있으면은 내가 머리가 그냥 저 뻥이고요. 저 뻥이고 내가 알려줄게. 저 출처는 저게 다른 지금 뭔가 하는 법률팀에서 여기까지 여기 얘기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불편해요. 여기까지 하죠. 그래,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 느낌에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이 재산이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이것도 저희들은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주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일부마저도 과연 제대로 몰수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은 최순실은 부활하거든요.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악은 부활합니다. 돈을 건들지 않으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생뚱맞는 소리나 해놓고 이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화병이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최순실 재산을 모조리 내가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지금 당장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죠? 그런 얘기 하는 후보 있으면 내가 지지선을 할 텐데. 아니 근데 얼른 가서 하라고 하세요. 아니 안민석 의원이 나는 그 조금 열심히 잘하고 아주 성과도 좋은데 좀 불만인 게 그때 우리 2007년 BBK 갖고 싸울 때는 BBK를 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당 모든 의원들이 입을 딱 닫았어요. 저기에 거슬리면 죽는다. 근데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면 다 개나 소나 나도 뭐하러 그러고 막 들이밀어. 당신의 카리스마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거야. 네?
느닷없이 훅 들어가니까 당혹스럽지.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결실. 근데 지금 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어떤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거는 출발 선상에도 예. 서지 않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래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요. 전국구 이 최순실 문제 갖고 이게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다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특검 갖고 제보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예. 특검이 잘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시간과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법을 빨리 제정하세요. 크리스마스도 1월 1일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한 5% 10%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해서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제가요? 발로 뛰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감각으로. 아니, 그 무척 취재를 잘하고 그 예전에 취재했던 아니, 10년 전, 15년 공부를 전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를 내가 잘 못 봤는데 이번에는 같이 그 호텔 방에 있으면서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이 뭐 저 스님이 불경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뭘 집중 있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 아니, 공부했어요? 도구 공부한 거야? 공부 안 했어요. 에이,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시겠지. 아니, 자료들 읽었죠, 자료들. 그걸 새벽에. 공부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시차 때문에 깨어나서 일찍 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읽었고, 의원님도 기사 이렇게 다 스크립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의원님이, 안민석 의원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능력과 그리고 또 경박함에 대해서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다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든 흠잡지 않지 않습니까? 안 의원님이 경박한 적은 없었죠. 누구야? 좀 경박해요. 눈에 잘 안 그러지 띄어서 않은데 그랬지. 나는 오로지 봉도사 계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다 그런 거야. 봉도사. 주진우는 안 그런 것 같아? 봉도사 영향이 있어요. 정청래는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그게 정청래 안민석.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도 있었어요. 근데 주진우도 그래. 서로 칭찬하다 막 오두가기로 금방 이제 또 폭로전 해? 아니 근데 빤스 배틀 해봐. 의원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흠잡는 사람을 못 봤었는데 가까이 있어 보면 있을수록 그래요. 좋으신 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원래 열심히 하는 게 전공인데. 그러니까 무지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을 한 6, 7개 잡으면 저희 보통 취재할 때 서너 개 잡아도 서너 명만 만나도 지치죠.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6, 7개를 세팅을 하세요. 근데 조금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달려가세요. 추가로 하나 더. 네, 기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국회의원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추가로 취재를 수도권 내리사서는 얘기 안 해요 거기서? 거기서는 안 해요. 거기서는 안 해요. 다른 데서 또 겸손하게 또 얘기하세요. 근데 기자와 국회의원이 만났을 때 참 신의 효과가 커요. 이번에도 원래는 서로 끝까지 안 믿는 관계지 정치인과 기자라고 하는 것은. 주진우 기자가 나 아니었으면 세상 살다가 어떻게 총영사관 관저에서 밥을 먹겠어.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그거는. 아니, 왜냐, 거기는 기본적으로 의전, 대접, 이게 그 자기들 공적 업무예요. 저는 근데. 최순실 그래를 이야기해봐. 아니요, 그 총영사,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원래 여기. 독일 검찰청을 들어가겠어. 아니요, 그런 것도 별로 뭐. 주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그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뭐. 의전 그런 거 싫어해요. 의전 싫어하고. 맛 없고 이상한 거 먹는 걸 좋아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라면, 사발면 먹고 얼른 후딱 없어지고. 근데 여기 안민석 의원이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특징이 뭐냐면 쭉 이렇게 그 그림이 지나가잖아요. 그림이 지나가는데 남이 안 보는 거 찾아내는 촉이 있어요.
아니, 다 봉도사 우리 계열의. 아니, 우리는 특징이죠. 딱 정확하게 정답만 찾아내거든? 근데 정답 아닌 것도 찾아내는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걸리는데 꽤 핵심적인 걸 잡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지금 것은 저기 안 의원께서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예. 내밀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이게 폭이 넓고 깊은 거가 맞죠 이번에 자, 최순실 예. 사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라고 독일 들어가서 재산.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러 왔잖아. 주진우가 파악한 아니 재산.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주 기자 이 양반들이 감옥 가고 싶어. 의원님이 얘기하셔야죠. 뜨끈한 거니까. 예. 아니요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주고. 저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예. 독일의 애국동포. 애국동포야? 외국동포야? 애국동포. 애국동포?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한 달 전에도 독일에 가셨고 또 예. 가셨어요. 그분이 A 모 씨라고 해줘요. 그냥 A. 그냥 애국동포. 애국동포. 동포. 그럼 저 일베는 아니지? 일베는 자기들 맨날 애국이라 그러잖아. 이제 그분이 이런 거죠. 배신자 이게- 만들면 안 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리셋 코리아 할 때 필요한데 먼저 제안한 사람의 그 공으로 갈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자 몸조심한다고 자, 나는 특히 저 지금 꺾었다는 줄 말이에요. 알았더니. 국조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건 아쉽잖아요. 예. 강제고임법 직권상정하면서 국조 한 달 연기해봐요. 그냥 국면이 확 살아나고 특검에서 조사하는 거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게 완전히 불이 붙어버리는 예.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제1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1당의 내리사선 당신은 뭐 했냐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하지 말고 내부의 얘기를 까줘야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원인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하면 다 안면서 우리가 떴는데 또 당에 뜰 것 같아서. 이 사선 이상이 21명이에요. 예. 그렇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 중진이 때문에 되셨네. 저는 이제 소년급제를 한 경우고. 그렇죠. 어쨌거나 저도 뭐 책임의 한 당사자인데 그럼 너는 뭐 했냐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책임감 느끼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답답함을 이런 전국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질타를 해주시고 어쨌거나 모든 전국의 책임은 제1당이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1당이 됐는데 그다음에 우리 대선 후보가 지지율 1위고 예. 정당도 지지율 더블 스코어야. 40% 넘어갔죠. 그죠? 예. 바람 불 때 연날리고 예.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졌고. 아니죠. 그거는 한 그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오케이. 맹자에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나오냐면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이렇게 물 예. 들어올 때 배 띄우고. 그러면 네. 배 띄운 다음에 지금이 거죠. 그 타이밍이거든요. 촛불 전국 활짝 타오를 때 여지없이 그냥 몰아붙여야 될 때 그런 타임인데. 예. 많이 좀 질타를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왜 못하는지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야당이 과반수석 차지했을 때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뭐 하자 그랬어요? 권영필 비례대표자 하자 그랬거든요. 선거법 개정이에요. 그 선거 임박하게 되면 이해타산이 붙기 때문에 그때 못 합니다. 그럼 지금 권영필 비례대표제 그거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반대할 수도 없어요. 권영필 비례대표제 하면 부산만 해도 부산의 17개 의석 중에 최소한 7개 내지 8개가 옵니다. 권영필 비례대표제 하면. 그리고 국민들의 한 표 갖고 있는 게 국민들의 유권 뭐라 그래요? 표의 등가성.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해야죠 이거. 근데 그렇게 20대 국회 선거 전에 해야 된다고 당이 아각거리다가 막상 일당이 되는데 안 해 이걸. 내가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선거 연령 18세 이하하는 것도 저놈들이 반대해가지고 또 상정도 못하고 말았잖아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한번 이렇게 좌절되고 한번 못하잖아요. 그럼 말아요 민주당. 그럼 안 하는 걸로 알아 그냥. 특징이에요. 네. 말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말아 먹어 또. 지금 저 촛불 전국이고요. 예. 국민들이 그 국민 정치에 관심을 가져줘서 정치를 좀 바꿔달라, 나라를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잘해서 지금 이런 지지율과 성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촛불은 언제든지 누구한테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해도 또 우리 안민석 의원 참 잘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박수 보내줘야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 전국구를 듣는 우리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확 바꾸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제1당이 된 민주당을 향해서 이 지지와 격려보다는 돌팔매를 막 던져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안민석 의원한테 제가 최고 앞에 서 있을게요. 예, 돌팔매를 던지자고. 아니 오늘 지금 그 아우 그 아재야 아재 됐어. 뭐 아재 개그를 막 날려 이제. 자, 지난 몇 개월 동안 했던 풍성교 이벤트죠. 풍성교 1주년 이벤트 머리털 풍성나고 베트남 다낭 여행 가자. 네 분에게 에어텔 드리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일단 풍성상과 성실상 두 개로 나눴다고 하는데요. 풍성상 해당하신 분 닉네임 지강백님, 그 다음에 달리미님. 그리고 이렇게 두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물어주마 단박의 한국사 19대 대통령 책 3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이죠. 조만호님, 그 다음 픽422님, 우연히님, 맹꽁이 날라, 발발이, I can do it, 풍성교 보령지역, 착한 왕자, 송가니, 와일드 띵, 기분 좋은 날. 자, 이분들에게는 끝까지 물어주마 단박의 한국사 그 19대 대통령 책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실상입니다. 성실상. 에어텔 받으실 분 2분. 갈무리 CS1. 그리고 여기도 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 책 3권 보내줄 분들입니다. 기아카 천사 이정훈, 쥐보다 더한 닭, 파란 소나기, 카트. 자, 이렇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저녁 8시 청담동 89-10 식사, 술, 커피가 있는 자유로운 문화공간 전국구 벙커에 서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고요. 전국구에 요즘 광고 내신 분들이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구 광고 문의도 역시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겨울철 과일의 제왕 레드향. 제주도 비산실세 총각들이 재배한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매년 겨울이면 전국구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봉도사가 먹어보고 기절했다는 그 기막힌 맛의 제왕 레드향. 제주 모든 감귤을 제치고 등장한 가장 최상의 품종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인터넷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주문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새해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혹은 새 사람을 검색해주세요. 자, 독일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주진우가 이제 두 분이 대한민국 궁금한 게 언론인 중에서 예. 최순실 재산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공부하는 주진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 그 전엔 안 했어요? 아니 여기는 공부를 안 하는 기자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의 추적을 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러 독일을 갔거든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서울대 후배예요? 외대. 예. 아, 그거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도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번에 같이 간 안원구 국세청 국장, 안원구에. 국장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글쎄. 자기가 전문가라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총망라됐다. 복잡해요. 이야, 그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는 반신반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최순실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위에서 이래저래 수습을 해보니까 누가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냐 물어보니까 주진우 기자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원래 둘이서 코워킹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또 주 기자의 또 이런 나 몰래 이 추적하고 있던 이 파트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이명박 재산 저기 무슨 5천 살인 사건 이런 거 추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또 최순실 재산까지. 아니 근데 오래됐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안원구 국장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분을 정인으로 세우느냐 마느냐를 보면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꼭 모셔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문가로서 딱 보기면 데이터만 보더라도 아 이게 세탁이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한눈에 딱 보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진호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고 온 거를 전문가 안원구 국장이 이야기하면은 더 신뢰도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 칼만 갈고 있지 마라.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도곡당 땅을 봤다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라.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안 국장님에게 이제 오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의 재산을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이 사실을 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 안원구 국장님하고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팀을 짜가지고 3명이 독일로 날아가서 독일의 애국동포 우리 4명이 한 팀이 드림팀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분은 왜 그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었대? 그분은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회사를 독일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없애는지를 잘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 여름에 세무조사를 당한 거예요. 독일에서요? 네. 그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회사를 최순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독일 검찰에서 의심을 한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주위에 한국 사람들 회사들이 다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독일 검찰은 지난 여름부터 추적을 하고 있었죠. 6월부터 했죠. 무슨 계기는 있었나요? 독일 검찰이 인지한 계기는? 뭐 제보를 그건 난 모르겠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독일 검찰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독일어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지 한국어는 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국동포가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아무런 상관이 누명쓰기. 없는 나한테까지 이런 조사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최순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독일 검찰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국동포가 독일의 최순실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회사들을 추정을 했는데 독일은 시스템이
머니하우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면은 독일 회사들을 다 볼 수가 있고 거기 나오는 이름들을 치면은 또 연관된 회사들이 쫙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독일은 일각에선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예? 광화문의 아이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연예인병에. 제가 주진호한테 예. 빤스 배틀에서 져가지고 예. 후유증이 커요. 아직 독일 가갖고. 자, 그리고 독일에서 막 귀국한 주진우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독일 아니에요? 지금 파리에서 지금 와갔어요. 파리에서? 네. 예. 지금 파리에서? 독일 갔다가 의원님은 들어오시고요. 저는 스위스, 프랑스 이번 청문회 어록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제가 미우시죠? 그런 썬데이 서울 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가장 세기에 남을 명언은 예. 숨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아, 그거 근데 의원님 워낙 말씀 말이에요? 이게 원자가 우리 봉도사님이에요. 글쎄. 말은.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이번에 난 정말 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저하고 평상시에 이제 전화하면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농담하면서 오가면서 머리에 입력된 거를 다 써먹으신 거예요? 국정조사할 때 느닷없이 확 써보는 것 같아. 아니, 우원으로 오니까 아예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지금 뭐 소련말 하세요? 아, 그것도. 그러면 내가 맨날 그러면 네. 막 그럼 야 지금 소련말 하냐 알아듣게 해. 아니 왜 버벅거리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그렇게 다 튀어나오더라니까. 봉도사님은 이 내리사선 의원을 디스하는 게 아니 칭찬하는 몸에 거 너무 이게. 배했어요. 아니 의원님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중이에요. 겨우 초선밖에 못했으면서 아 이걸 요즘 레파토리 하나 넣은 게 공식 석상에서 나 까는 게 아주 재미가 들려갖고. 아니, 이제 초선을 디스하면 초선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디스해야지 그래도 4, 5선급이 되잖아요. 내리사선이 누구 있죠? 한번 이름 좀 한번 들어봐요. 야, 진짜. 내리사선 파악 한번 궁금해. 해봐. 더불어민주당에 안민석, 박영선, 이상민, 이상민 사선이 양성조, 조정식, 예. 조경태를 빼놓고 오재세. 와. 그 양반 사선이에요? 사선이야. 이야. 변재일. 충청북도에 맞네. 변젤도 사선이? 그럼 다 내리사선들이죠. 아, 변젤도 계속 거기서 국회의원 이제 진짜 내리사선은 뭐 남들이 안민석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변젤도 국회의원을 해, 지금? 언론에 안 나온 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사선의 특징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의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벙어리 삼선한다. 사선 의원들 특징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조용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네. 예, 진짜 정치는 안 하시고 지역에서 강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숟가락 뒤에 꽂고 다니면서 밥부터 먹고. 국회의원이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에서의 국회의원이 이제 아주 그냥 동네 개취급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초선이건 뭐 재선이건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한 칼이 다 있어요. 한 방은 있죠. 맞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우수한데 모여놓으면은 이상한 멍텅구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당이 일당이 됐잖아요. 120석 넘게 일당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촛불 전국에서 검찰개혁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개혁, 재벌개혁 밀어붙이면 되는 건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국민들 여론 없고서 정말 리셋 대한민국은 차기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촛불 전국에서 지금부터 타이밍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최순실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강제구입법 직권상정 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 거죠. 안 했다고 봐야지. 할 생각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자, 국조 연기 한 달. 의총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자고.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건 뭐 또 집안 영업비밀이라서 너무 그렇게 나를 또